수도권 같은 데는 넘쳐나. 그러면 경선하면 돼. 근데 아직까지 기반이 그래도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같은 여야 정권 교체 이런 거 해도 심한 경우는 TK나 이런 데 가면은 지역위원장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공석인 경우. 근데 이제 여당이 됐고 실제로 그쪽 지역에도 나름대로 그런 지역적 분위기가 좀 움트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TK만 해도 전 지역에 다 기초부분까지 다 공천하겠다. 이제 명실상부한 여당의 어떤 위용을 과시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 확정됐다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지방선거에 돌입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첫 번째 일단 여당이 됐고 분위기 좋다 그래서 공천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취약한 지역 같은 경우는 전력 공천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성범죄자 공천 배제. 그래서 청와대에서 지금 인사검증하는 장차관들 이렇게 할 때요. 그보다 더 엄격하게 하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흐름이고 그리고 현역 의원은 기초단체장 출마를 금지하는 실제로 이제 이게 누구 말하는 이재명 시장 효과래요. 기초단체장을 좀 예전에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좀 알로 본 게 있는데 중소도시 이런 게 말고요. 수도권의 좀 큰 도시에는 시장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되고 나면 정치적으로 훨씬 더 커진다는 어떤 그 효과 때문에 현역 의원 공천은 기초단체장은 안 한다. 광역까지만 하겠다 이런 건데 결국에는 이제 만류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의석 때문에 그래요. 민주당 그렇죠. 의석이 지금 한 석이 아쉬운 마당에 만약에 현역 나가가지고 선거를 다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불편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국민들한테 짱돌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국회가 굉장히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의원직을 내고 가서 나간다는 건 큰 문제고요. 아까 그 말을 좀 이어보면 이번에 민주당의 공천 룰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어요. 지자체 의원들은요. 오픈 프라이머 대신에 권리당원들이 직접 뽑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전략공천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공천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장 이상은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50대 50으로. 요게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에서 선진화되어 있는 공천 방식이고 지역위원장들이 갑질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잖아요. 하물며 의원까지도 줄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지역의 권리당원들이 직접 뽑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선진화되어 있고 다시 좀 분위기로 가보면 경북 지역에 제가 이제 시민의 눈 때문에 내용을 알잖아요. 경북의 지역위원회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맞아요. 예. 예, 예. 그리고 후보를 내려고 해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전 지역의 후보를 경북 지역에 낸다고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나라 정치계에 큰 발전을 가져올 거다. 왜 그러냐면 특정 지역에서는 오로지 지금까지 70년 동안 한 당만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당들이 오기 시작했어. 그러면 찬밥도 먹고 뜨거운 밥도 먹고 비빔밥도 먹게 됐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그럼 당선이 안 되더라도 사실은 그 선거 과정에서 민주정치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특정 지역들이 다수의 지역들의 의견들로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만들어 나가는 건 굉장히 좋은 방식이고요. 원칙대로 정말 국민들한테 약속한 대로 경북은 전 지역 다 내라. 이건 국민의 명령이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한다. 당선이 안 되더라도 좋습니다. 조직 자체가 만들어지는 건 선거 때거든요. 그렇죠. 그 조직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그 다음 선거 때는 또 유리해지는 일종의 이제 동진정책이라고 그렇죠. 하는. 동진정책.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지방선거 뭐 누구 나와가지고 시장 군수 당선되고 이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재인 정부의 생명력과도 연관이 있고요. 만약에 TK나 PK 이런 데서 정말로 의미 있게 어떤 혁명적인 결과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개혁의 탄력을 또 받고요. 그럼요. 지방선거는 사실 왜 우리가 선거할 때 그 정권이 지금 좋은 평가 받고 있냐 안 하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선거랑 연관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정권 심판론이 아직 대두되기는 좀 어려운 시간 타임이고 그랬을 때 선거에서 이기는 것만큼 중요한 개혁이 사실 없는 겁니다. 알고 보면 누가 뽑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특정 세력이 선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그래서 만약에 TK나 PK에서 정말 홍준표가 바라는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TK에서 한 석이라도 내주면 자기네들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말 해체시킬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인 좋은 방법은 선거에서 이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그 약속을 지킬 리가 만무한 사람들이긴 한데. 그렇지. 내가 언제 그럴 건 뻔하고요. 이 지방선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지역에서 후보를 내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지방선거가 아니라 지역의 조직을 재건하고 나면 지방선거에 지더라도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구성되어 있는 재건되어 있는 지방조직을 활용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해볼 만한 결과를 내볼 수 있는 이런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로 신비님 얘기대로 전 지역에서 그 조직들을 만들어서 후보를 내는 게 가장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모 지역에 후보가 난립하면서 서로 이제 이 민주당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집권 여당이니까 지금 민주당이 호황을 맞았다고 해서 민주당 현직 국회의원들이나 또
또는 지자체, 광역시도, 특별시가 포함해서요. 2개 특별시 포함해서 이곳을 장악할 요량으로 당내 경쟁 구도에서 서로 헐뜯기를 하게 된다면 이건 자멸하는 길입니다. 분명히 최근에 지금 보유 주체가 지금 화가 나는데 윈윈 전략으로 가져야 됩니다. 굉장히 겸손하면서 국민의 적폐의 청산의 염원을 담아 윈윈 전략으로 가야지 상대를 헐뜯고 비방해가지고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지탄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서 각별하게 좀 주의를 요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울줄해가지고요. 너무 인기가 있다 보니까 당내 경선만 이기면 본선 이긴다라는 이 아니란 생각 일부 정치인들로 문재인 정부의 전체 흠집되는 또는 그것이 더 확대돼서 제가 얘기한 게 MB하고 박근혜의 경선에서 나온 비리들이 지금 다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너 죽고 나 살자라는 식의 경선 내부 경선을 했다가는 국민들한테 분명히 짱돌 맞아 다칠 거다라는 걸 제가 경고를 드리고요. 분명히 윈윈 전략으로 하고 그것은 반드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의 성공적 방향과 맞물려야 한다. 명심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확실히 다른 게 PK 쪽에서는요. 자유한국당 출신 지자체장들이 넘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좀 가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려야 됩니다. 네.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지난 적폐 세력들의 부안해동에서 매관매직한 자들은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한편에 이런 논리도 있거든요. 뭐냐면은 저쪽 세력이라고 해도 그 지역에서 신망이 높았던 사람들을 굳이 내칠 이유는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거야 그렇죠. 신망이 있다면 그러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끔씩 정치인분들 나오셔서 하는 말씀들이 저번에 그 김우영 은평구청장도 그런 얘기했어요. 저쪽이라고 해도 막상 지방에 내려가서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 같은 걸 하게 되면 국민들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사람도 잘하려고 노력하더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근데 뭐 완전 황무지 텃밭에서 선거 나가봐야 한 10%도 넘길까 말까 하게 막 몇 년씩 고생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넘어와가지고 공천받으면 그게 뭐예요? 계속 지금 거제시장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맥 빠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전략공천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지역에서 정말 빨갱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위해 지역에서 정말 힘들게 활동했던 분.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서 세월호 피켓 들었다는 이유로 그 식당이 망했거든요. 헐, 진짜요? 네, 구미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지역에서 테러를 감수하고 싸웠던 사람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죠. 네, 그건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공천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기지 않더라도 아까 권 PD가 얘기한 것처럼 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는 거, 네, 민주정치를 확산해 나가는 거, 부패정치를 청산하고 특히 이 지역에서 그 분위기에도 조직을 완성하는 데 1차적 목표를 갖는다고 해도 손해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데 이제 전략공천 이야기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영남 쪽에는 사실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김부겸 대구시장 나가. 여권 내에서는 그 푸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미 선언을 해버렸죠. 아니 선언을 해도 이를테면 문재인 개혁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더 득인지 지방선거 나가가지고 대구의 시장을 민주당이 나와 이겨버려. 거기에 파죽지세가 더 득인지를 생각해보라는 거지. 저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나가십시오. 네. 나가야 됩니다. 지금 김부겸이 나가면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에 지금 지지율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김부겸 집어넣으면 1등이에요. 네, 1등입니다. 마찬가지로 경남에 김경수 나가라, 부산에 김영춘 나가라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경남도지사, 부산시장, 대구시장 가져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지금 계속 사람들로부터는 좀 힘도 있어 보이고 실력도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계속 하마평에 오르는데 그런데 분위기 좋다고 하니까 김경수 왜 경남에서, 김부겸 왜 대구에서, 김용춘 왜 부산에서 막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 나가시오. 그게 전략공천의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은. 흐름상 그렇다는 거고 사실 정치권에서는요. 지방선거나 이런 걸 봤을 때 계속 여론조사 돌리고 있거든요. 누가 나가면 누가 이긴다는 걸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부겸 장관이 어쨌든 대구시장 나가는 건 전략공천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이 원하고 있거든요. 대구 시민이 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도 이번에 강주 갔다 왔지만 강주 시민들은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하고 많은 교류를 통해서 지역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기 때문에 굉장히 실력자를 찾거든요. 그럼 그 실력자를 어떻게 가려낼 거냐는 지금의 김부겸이 갖고 있는 그런 아우라인 거죠. 그런데 김부겸은 대구에서 만약에 당선이 되면요. 이후에 대통령 후보 바로 올라갑니다. 그럼 개인이 볼 때라도 대구에서 새로운 정치, 민주정치를 확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장관 하는 것보다 대구 내려가서 시장하고 그러면서 대구 내에 그 불모지역 내에 민주, 진보 정치를 확대해 나가는 마중물의 역할을 해준다면 국민은 절대 김부겸을 버리지 않는다. 근데 이쪽에 민주당에 딜레마가 있어요. 지금 거론하는 세 사람은 다 현역 의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나가서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되면 좋겠지만 어차피 그 자리 또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영남 쪽에서 당선되시는 분들은 바람 타고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지역 내에서 엄청 지역을 일구 갖고서 나름대로 성장한 사람들인데 그 자리에 대타로 누가 나가도 위험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야 이게. 사실 딜레마인 된다는 거죠. 보장이 없는 부분들이라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좀 더 대승적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좀 되겠지만 이런 광역으로 보면 이게 국회의석 몇 석과 바꿀 수 없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표결을 할 때는 물론 계속 아픔이 뒤따르겠지만 그만큼 의석이 줄고 보충이 되지 않으면 그거와는 또 다른 부분으로 이 광역 단체를 같은 정치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단체장을 하고 있다고 하면 솔직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매일 푸송기 먹던 사람한테 고기맛도 들려주고 우유맛도 들려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사실.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호남권에서 이미 당명까지 나온 민평당, 민주평화당 이 사람들이 뭐 대략 한 20명쯤 된다고 치고요. 이쪽에서 이제 현역들 광역으로 나가서 의원직 내려오는 사람들 치고 근데 지금 민주당의 그 속마음이랄까 내부적인 기류는 이렇게 보여요. 아무리 민평당에 나가서 친문재인 사실상의 이제 누구 말처럼 여당 도와주는 형태로 지역 민심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어요. 지방선거 때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공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 내에서. 그런데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2명씩 뽑는 경우가 많잖아요. 3인 2인. 그럴 때 안철수의 국민의당으로 나가면 3등밖에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벌써 호남이야. 호남 자민련이라고 아마 이 카드를 내밀면 분명히 민주당과 민평당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당선될 거예요. 그건 노리고 지금 나가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의 기류는 뭐냐면은 우리가 계속 우려하잖아요. 지금 20대 국회 일기에 보면 국회의장 정세균 의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회의장제가 중요한지 모르는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숫자가 점점 불어나고 있었잖아. 그렇죠. 바른정당으로부터. 지금 몇 석 차이 안 나요. 한 3석 차이 정도밖에 안 나. 근데 이쪽에서 의석을 잃으면 2기 국회 구성이 또 지방선거 그 무렵이에요. 그게 딱 2년 만에 바꾸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막 우려를 보내는데 여기서 전략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엄청난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국회의장을 자유한국당한테 뺏기는 수가 생겨요. 의석이 역전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2년 동안 엄청 부른 뒤에 그 다음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때 국민들한테 이러니 뽑아줘? 하자는 전략을 구사하자는 내부 기류가 한편으로 있고 이건 어쩔 수 없다. 어떻게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같은 경우는 민주평화당과의 공통점이 많아서 이를테면 합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연대 개념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들과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렵긴 어렵네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막 자유한국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말도 안 되게 난장판을 피우고 그래서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과반을 넘는다고 해도 그 2년 사이에 통과 안 되는 법들은 어쩔 거야? 이러면 굉장히 난감해지잖아요. 난감하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다음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020년이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2022년이에요. 1년 반 정도 갭이 생기겠죠.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국민들의 적폐청산 염원, 그 다음에 촛불혁명 이후에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해 본다면 적어도 3분의 2의 의석은 여권하고 어쨌든 정의당들이 가져갔었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는 새로운 나라로 거듭 태어날 텐데 그런 메커니즘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국민이 있거든요. 어떻게 국민이 현명하게 투표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이 나라를 다시 후퇴할 것인지 한 발 더 나아가 전진해 나아간 선진국으로 갈 것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고 저는 국민의 판단을 믿어요.